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어디 가지 말고. 아빠 귀에 대고, 아니 보청기에 대고 소리치듯 말을 건넵니다. 아빠를 안전한 병원 대기실에 앉혀두고 저는 급하게 약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빠는 이제 저의 걸음을 따라오지 못하시죠. 그러니 혼자 다니는 게 훨씬 빠르고, 아니 솔직히 그게 편해요. 그렇게 아빠를 뒤에 두고 빠르게 이동하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여기 앉아있어. 아빠 금방 올게.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돼. 버스 터미널 대합실. 혼자 남겨진 그 시간이 정말 길게만 느껴졌었죠.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을 텐데 나를 두고 가버리는 건 아닐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 버리면 어쩌지? 그 시간이 제겐 공포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바뀌었어요. 아빠가 저를 기다리시니 말이죠. 강원도 인제 한적한 곳에서 살고 계신 아빠는 서울에 오시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빠른 동선과 움직임들, 시끄러운 소음, 익숙하지 않은 공간들, 모든 게 낯설고 어지러우신 거죠. 참 많은 부분을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도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굳이 서울까지 오셔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계시죠.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아빠는 의사 선생님의 말도 못 알아들으시죠. 그 나이에 아픈 게 당연하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래 걸리는 환자 중 한 명.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빠를 바라보니 가슴 한켠이 저릿했어요. 아빠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나를 기다리셨을까? 그리고 동시에 이런 바람도 들었고요. 우리 아빠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받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나이든 환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로, 한 사람의 위대한 존재로. 물론 지금은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못하시고 귀가 어두워 여러 번 되물으시고 의사의 진단도 하나하나 전달해드려야 하고 처방전이며 약봉투며 다 챙겨드려야 하지만 이 모든 수고로움이 저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조금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온기록입니다. 오늘의 온기록, 책과 일상을 연결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응급의학과 의사 남궁인 선생님의 지독한 하루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골골대는데 괜찮나 좀 봐주세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아니었다. 잠시 후면 문이 열릴 것이고 진료하기에는 적절한 공간도 그런 환경도 아니었다. 의사도 준비된 진료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를 마주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터였다. 그래서 막 실습 나온 우리는 교수님이 그 짧은 시간에 과연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할지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수님은 전혀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어디 보자. 교수님은 4-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에게 큰 손을 뻗어 눈을 껌뻑이던 아이의 이마에 댔다. 유난히 기억에 남는 건 이마에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 모양이 온전히 느껴지게 오른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전부 가리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감싸셨던 것이다. 아이의 작은 이마와 머리는 교수님의 양손의 눈망울까지 푹 잠겨 제법 귀여웠다. 몸을 굽혀 양손을 뻗은 교수님과 가만히 서 있던 조그만 아이의 모습은 흡사 열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재는 것 같았다. 교수님은 한동안 그 상태로 아이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나서 말했다. 열은 없는데 많이 골골대나요? 실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주머니는 아이를 정식으로 진료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을 게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본 광경은 이미 충분히 아이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이었다. 그 혼잡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나 더 훌륭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짧은 진료는 아주 완벽하게 끝났다.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나는 어느덧 의사가 되었다. 나는 하루에도 수차례 누워있는 환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일단 환자 가까이에서 눈빛을 교환하고 나면 그 환자가 오래 기다린 탓에 힘겨워하고 있다거나 뒤늦게 나타난 내게 억하심정을 호소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습관처럼 환자에게 다가가 이마에 깊게 푹 손바닥을 얹는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수님처럼. 그러면 환자의 이마에서 온기가 느껴지고 방금까지 다급했던 땀내와 열기가 훅 밀어닥친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리고 가만히 그의 마음을 느껴본다. 그 사람에게 같은 사람으로 성큼 다가가는 느낌이다.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네, 열감도 조금 있으시네요. 방금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가진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 지금 자신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온기를 나누어 받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까? 나는 대화를 이어가며 그들의 표정이 안온해지는 광경을 본다. 그리고 그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는다. 수없이 일어나는 응급 상황 중에서 같은 것은 없다. 나는 늘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한대에 가까운 다른 대처를 해야 한다. 이 미묘한 선택의 조합은 의학적으로 최선일 수 있지만 어느 때는 환자가 죽고 어느 때는 살아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 영역에서 드러나는 선택의 차이는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다. 보통 이 문제에서 최선을 다한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하지만 최선은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을지라도 양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질문이 발생한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책임진다는 일, 그리고 사망을 직접 선고한다는 일은 한없이 엉키는 실타래와도 같아 풀리지 않는다. 나는 생각한다. 만약은 없다. 만약이 없을 수 있게. 도저히 생각조차 나지 않아 내가 내뱉은 말에 어떠한 가책도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일이다. 책을 읽고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성큼 다가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빠르게 지나치는 사람인가? 효율을 위해, 시간을 아끼기 위해 무심코 건너뛴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온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런 실천들을 해보려고 해요. 일상 속 성큼 다가가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마음 한켠에 담아둔 어려움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갖고 다가가 보려고요. 책 속 교수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셨듯이 당신을 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제 방식대로 전하고 싶어요. 만약 줄이기.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해 오기. 다음에 만나면 말해야지가 아니라 짧은 메시지라도 마음 전하기. 그때 잘해줄 걸 이라는 후회가 생기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보려고요. 완벽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만약 이러이러했다면 이라는 후회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할게요. 대신 같이 해요 라고 말하기. 나의 불편함보다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보려고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대신 아빠 같이 가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혼자 빠르게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함께 천천히 하는 것이 때로는 더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만약이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금 조금 더 성큼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온 기록이었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